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이종근 평론가, 김지혜 변호사, 장혜찬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참석을 합니다. 이 자리에 이낙연 총리가 요구한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간다. 네네. 그렇습니다. 격이 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어떤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물밑 접촉을 해왔다 이런 것을 반증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것을 한 단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외교라는 것은요 성급함이 가장 적입니다. 이게 한 땀 한 땀 이렇게 우리가 옷을 만들 때 수를 놓듯이 그런 식으로 수 놓는 자세로 이렇게 해나가야지 되는 것이지 조급하면은요 그거에 대한 반작용도 크고 그 실망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외교는 굉장히 성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가야 되는 동시에 전방위로 또 넓게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않는 전방위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의 역할도 이것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이걸 계기로 또 이것이 역할들이 퍼져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것이 좋다. 그래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할 건 없지만 그래도 한 단계 그래도 이게 전환에 한 단계 발전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것의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전보다는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이낙연 총리도 신동빈 회장을 만난다. 뭔가 준비를 조금 단단히 하고 간다라는 느낌을 일단 좀 받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 그때도 이낙연 총리가 신동빈 회장을 만났고 신동빈 회장이 이낙연 총리의 서신을 갖고 아베 총리를 만났던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번에도 신동빈 회장을 만난다는 건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베 총리를 만나지만 아베 총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짧더라고요. 아주 짧고 그다음에 친서를 전달하고 뭐 공식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나눠지는 것에 불과할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를 거는 것은 실제로 일본에서도 어떤 시그널이 보내져 왔고 또 이전에 고위급 회담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국장급 이상의 고위 관료들끼리 이미 사전 정지 작업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만남은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의견이 교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신동빈 회장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도 사실 신동빈 회장이 갖고 있는 어떤 인맥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평론가님 말씀처럼 많이 부풀려서 기대를 걸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색됐던 국면이 하나의 전환될 수 있는 큰 모멘텀이 아닐까라는 기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국무총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낙연 총리하고 아베 총리가 사적인 인연도 있다고 합니다. 대화하기 아무래도 좀 편하겠죠.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아베 신조 총리가 몇 차례 뵈었고는 또 뵙게 돼서 몹시 반갑습니다. 2005년 총리가 각께서 관방장관이 되기 직전에 서울에 오셔서 비 오는 주말에 소주를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베 총리가 서울에 와서 이낙연 총리하고 소주잔을 기울인 적이 있다. 실질적으로 대화 시간은 짧지만은 외교에서 정상 간의 개인적인 친밀함이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이제 남편이랑 아내랑 부부싸움을 해서 서로 누가 먼저 말을 걸지 막 자존심 대결이 펼쳐지고 있을 때 이제 그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 자녀, 뭐 이렇게 누군가 한 명 물꼬를 깨주는 그러니까 아이스 브레이킹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전에 만나서 소주잔을 기울인 적 있는 그래서 안면이 있는 어떤 이낙연 총리와의 개인적인 인연도 충분히 명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대통령 친서도 가지고 가고 또 전용기도 타고 가죠. 원래 2호기를 타고 가기로 했다가 1호기로 지금 바꿔진 상태인데 그렇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거의 대통령에 준하는 이제 그런 예우를 갖춰서 총리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과 만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뭐 이렇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일본에서도 외교 관례상 그에 호응하는 어떤 성의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아베 총리도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던 어떤 모멘텀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게 궁금해지는 건데 일단 전용기 원래는 공군 2호기를 총리가 타는데 1호기를 내줬다. 이거는 이 총리에게 힘을 엄청나게 실어준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 친서와 함께 공군 1호기를 내줬다는 건 예. 총리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의지가 듬뿍 담겨 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고요. 이번에 동행하는 기자단 역시 일본을 갈 때를 생각해보면 역대 거의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30여 개 언론사에서 50여 명의 50여 명? 기자들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국내 언론 같은 경우도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의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예. 또 이 만남 이후에 아베 총리가 답신을 써줄지 또 메시지를 어떻게 내보낼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국민들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셈이고요. 제가 예상해보건데 이번에 짧은 만남을 통해서 어떤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오진 않겠지만 예. 아베 총리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또 심지어 유엔 총회에서도 대한민국은 신뢰하기 힘든 국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예, 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낙연 총리와의 만남 이후에 그런 식의 공격적 발언이 아니라 대화를 좀 재개하자는 뉘앙스만 비춰도 사실상 성공적인 회견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정부의 당면 과제는 무엇이냐? 경제 라인의 대화를 복구하는 겁니다. 예. 지금 외교통상부와 외무성 사이에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척이 없고 우리가 요구하는 건 산업통상부 그리고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일단 국장급 실무 대화라도 다시 좀 하자는 것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계속 외면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낙연 총리의 정격 방일 이후에는 이 경제 라인의 실무 대화 복구까지가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닌가 하는 예상을 예. 해봅니다. 뭐 정상회담 뭐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아베 총리의 의중이 무엇이냐? 아까 공개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난한 적도 있지만 최근에 나온 발언을 보면은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표현 자체가.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의 요소가 국내적 요소와 국외적 요소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국내적 요소는 지난 그 선거의 결과로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된 거예요. 그 이익도 받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내 부분만 너무 강조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이익을 볼 거는 그렇게 없어요. 시간도 있고. 예.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보면은 국제 경제 환경도 굉장히 나빠지고 있고 북한과 북미 관계가 나빠지고 있으면서 그 일본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무기 체계도 지금 빠르게 예. 발전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일본으로서는 조금 나빠지는 환경들이 있어요. 경제. 그러면 그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한국을 그냥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더 많이 끌어올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하나의 그 전반적인 큰 구도 속에서 조금씩 관계도 개선해 나가고 예.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 지도국의 반열에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면서 그 국제 경제, 국제 외교적 실리를 좀 취해 나가는 모습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예.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참 일본 사람들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죠. 그러니까 진정성이 이 말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나 있느냐가 문제인 건데 이게 아마 이제 회담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 알 수는 아직은 있겠지만 있겠죠. 지금 사안에서 이것이 정말 대화를 다시 하겠다는 의지인 거냐? 그 저변에서는 그렇게 잘 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일단 어디서 어떻게 했느냐도 참 중요해요. 네. 지금 그 아베 총리가 이 발언을 어디서 했냐면 참의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네. 의원이 질문한 거에 답을 하는 형식인데 일본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답이 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안부를 인정한 그런 담화 고노 관방상이 옛날에 그 담화를 했을 때 그것도 역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 형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답 형식이지만 예. 그것이 담화라는 이름으로 해서 일본 정부의 아예 공식적인 그런 이 입장이 입장으로 되는군요. 완전히 픽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번에 이 발언이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을 했다라는 형식은 일본이 지금 공식적으로 한국에 대한 어떤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네네. 볼 수 있다. 그러는 상황에서 유니클로가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장혜찬 평론가님 글쎄요. 광고가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80년도 더 된 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저 80년이라는 문구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외국의 배우들이 나오는데 예. 어린 소녀가 할머니에게 과거에는 어떻게 옷을 입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예. 그러자 이 할머니가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할 수 있냐 반문을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80년 전이 바로 일본군 위안부라는 정말 가슴 아픈 피해가 발생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의도적으로 우리 한국이 최근에 일본과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옳은 소리를 하고 예.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다시금 또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들로 비판한 것이 아니냐는 발언,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서 유니클로 지금 뭐 반일 불매 운동의 어떤 상징처럼 된 기업인데 최근에는 다시 또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예. 이런 보도와 맞물려서 우리 국민 정서에 좀 기름을 끼얹었다. 이게 예. 아무리 국제적인 프로모션이라 할지라도 양국 간에 특히나 최근에 어떤 첨예한 갈등이 있을 때 좀 조심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마음 예.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들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니클로 회장이 최근에 공개적으로 아베 신조 총리를 비판하면서 그랬죠. 한국인들이 반일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 먼저 한국을 자꾸 자극하는 것 같다. 반일 감정 가지는 게 이해가 된다.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 저 광고는 어떤 유니클로 그룹 차원에서 주도 면밀하게 제작한 것이라기보다는 예. 광고 실무진 차원에서 조금 더 정밀하게 점검하지 못한 실수가 아니었나. 우리가 이 광고에 대해서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유니클로 모 그룹을 움직이는 이 야나이 회장 같은 경우는 일본의 재계 서열에서 첫 번째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예. 이런 이 경제계의 거두가 아베 총리의 최근의 여러 행태에 대해서 정치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 이런 쓴소리, 내부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창업자가 직접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인이 반이라는 것도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 이런 발언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글쎄요, 김재현 변호사님. 일본 내에서도 한일 관계 복구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얘기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건강한 사회다. 일본이 생각보다는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약간 우리나라의 입장과 좀 비교를 해보면 예. 이런 발언을 만약에 기업 총수가 공개적으로 했다. 일본의 이런- 우호적인 발언을 그렇죠. 했다. 그런 발언을 예.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슨 친일 프레임도 있고요. 또 굉장한 이게 국민 감정에 반한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받게 마련인데 예. 이분의 발언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뭐 일본 총리의 어떤 그런 실패한 정책 이런 걸로 인해서 경제도 어려워지고 성공한 건 주가뿐이다. 근데 주가는 나라 돈 풀면은 오르게 되어 있다라고 예. 하면서 뭐 새로 뭐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일미 지위 협정을 개정을 해서 미국 그림자 속에서 먼저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혐한적인 어떤 문화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분석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발언 자체가 가능하다라는 것 자체에 저는 일단 경의를 표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본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